그래서 둘 다 짜고 친 거냐? 이거 둘 다 골 때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 이 사달 내고 둘 다 딱히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초반에 말한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개를 볼 때 뭔가 각본대로 안 된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원래 얘기했던 그게 아니잖아. 너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런 거죠. 이쯤 되면 짜고 친 게 아니라 그냥 팀킬이 아닌지. 일단 언론의 해석은 일론 머스크가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진짜 사고간지 애매한 거죠. 어디까지나 일부를 후회한다는 겁니다. 뭐 자긴 결국 발언만 했다는 거죠. 야, 심오하다 심오해. 어쨌든 고삐를 친 건 트럼프입니다. 시장의 해석은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여전히 트럼프랑 엮였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트럼프가 뒤끝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원래 없던 리스크를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뭐 하나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문제의 법안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공화당의 결집을 도왔다는 거. 이렇게 볼 때 일론 머스크는 뭐 하나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이야, 일론 머스크 이거 진짜 골 때립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만 줄어든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 늘 그렇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더 큰 게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사건의 전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송별회 일해주고 선물 주고 칭찬해주고 트럼프가 이 정도로 대접해준 건 드문 일입니다. 작정하고 영웅 만들기를 해준 거죠. 게다가 트럼프는 언제든지 다시 오라 했습니다. 이게 그의 자식이다.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정부의 일을 좋아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한 마무리. 그냥 일에 발 걸쳐놓고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제 발로 걷어찼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송별회 전부터 법안을 비판하긴 했습니다. 이게 잘 보면 빌드업 같다는 거지. 일론 머스크는 송별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도발을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더 열받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관계가 끝장납니다. 확실히 법안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일단 논란이 된 건 고소득자 대기업 퍼주기입니다. 여기서 법안의 명분은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중산층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건 트럼프 공약입니다.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거. 결국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법안을 막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큰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나무로 치면 법안은 장가지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줄기가 되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이게 흐름을 보시면 법안 욕하다가 갑자기 관세로 넘어갑니다. 이거 일론 머스크까지 기승전 관세입니다. 워딩이 많이 세죠? 관세가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이게 타이밍을 볼 때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세계 무역, 모든 기업, 사법부, 트럼프 이 모든 게 엮인 대사건입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 크게 잘못됐다는 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계획을 폭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관세가 핵심입니다. 알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기에 빠진 상태죠. 다시 말하지만 전부 같이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싸우기 직전에 터졌다는 거. 여기 또 하나의 타임라인이 겹치죠. 5월 27일 무역법원이 관세를 금지하고 트럼프는 연달아 패소합니다. 참고로 이거 직전에 터진 게 애플 관세 협박이죠. 계속 말하겠지만 이게 기업들이 뭉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일단 중소기업 두 곳에 관세 부과가 금지되죠. 그리고 관세 전쟁이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확대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트럼프에게 불리합니다. 트럼프의 항소까지 이미 계산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부터 시작되는 사법 빌드업입니다. 중소기업부터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세 정책 전체를 흔드는 거죠. 기업의 전략은 작은 케이스부터 승소하고 대기업도 엮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사법부와 모든 기업을 적으로 돌린 거죠. 이건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적극적으로 미국 복귀를 안 한다는 거.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은 계속 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플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게 어려워진 거죠. 애플마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냥 줄줄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애플이 뭔가 손을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플을 지켜야 현재의 무역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끝나면 버틸 명분이 없는 거죠. 이거 저번 영상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시 무역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싸게 만들고 많이 파는 게 현재의 무역 구조입니다. 미국이 기획, 설계에 집중하고 중국이 생산과 제조를 맡는 겁니다. 이런 글로벌 분업을 체계화한 게 애플입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기업이 애플의 시스템을 따라하고 현재 무역 네트워크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항복하면 세계 무역의 이해관계 전체가 위험한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업들의 전략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트럼프의 실패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가성비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목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결국 대법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력 남용이 될 가능성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볼 때 관세 정책은 완전 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트럼프의 작전대로입니다. 여기 트럼프의 말에서 의도가 나오죠. 관세 금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이란 겁니다. 이 말은 기업과 사법부가 짜고치고 매국 행위를 한다는 거. 여기서 트럼프의 전략은 사법부, 기업, 언론을 하나의 적으로 묶고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의 역공작입니다. 재판에서 적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이해관계의 실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판결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는 거.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서사입니다. 우선순위는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기득권과 싸우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트럼프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싸움은 못한다. 이런 투쟁의 서사를 만들고 강력한 리더, 애국자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극적이고 영웅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게 특히 미국 보수층에게 잘 먹힌다는 거. 이미 트럼프는 질 수 없는 전장을 구축한 겁니다. 여기서 법적 패배는 정치 승리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정책 실패의 방패가 된다는 거. 책임 회피가 가능한 거죠. 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근데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졌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정체다. 뭐 이런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법원은 트럼프의 설계된 무대입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국민과 직거래하는 무대죠. 이러면서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필승 방정식이죠. 항상 보면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역경을 극복하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대중은 이런 트럼프의 이미지에 열광하는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숙적이 제거됩니다. 참고로 관세 금지 때린 판사가 오바마 정권 때 임명됐습니다. 이러면 얘기 뻔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개입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민주당이 딥스테이트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 트럼프의 특기죠.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해상도가 높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게 잘 보시면 트럼프의 각본대로 돼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핵심 장치가 바로 감세 법안입니다. 이걸로 모든 기업들이 트럼프의 무대에 강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이죠. 항상 보면 프레임을 만들고 선악의 구도를 연출합니다. 여기서 메인 빌런이 돼버린 기업이 바로 애플인 거죠. 이건 그냥 딱 걸렸습니다. 트럼프가 설정한 악당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 애플이 모양새를 보면 중국에서 만들고 아일랜드에서 탈세합니다. 그런데 수익은 회사가 다 가져가네?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미국 기업이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국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은 거죠. 물론 진짜 매국노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은 모든 적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장치죠. 사실상 애플은 트럼프의 볼모가 된 겁니다. 이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애플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냥 공장 하나 새로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관련된 하청 기업, 인력까지 다 옮겨야 됩니다. 트럼프는 다 알면서도 이런다는 거. 사실 트럼프의 의도는 애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애플의 실체다. 중국에게 종속된 기업이다. 뭐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겠죠. 애플은 뭐 하나 반박할 수 없다는 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친중 매국 기업이 됩니다. 그렇다고 옮길 수도 없고 계속 이래 되면 어떻겠습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모든 기업이 쩔쩔매는 구조가 됩니다. 나스닥 전체가 볼모로 잡히는 거죠. 이건 뭐 전개가 뻔합니다. 이봐라, 미국 돌아오라고 이래 퍼져도 안 온다. 이게 매국 세력이 아니고 뭐냐? 임마 이거 안 되겠어. 그래도 중국에서 만들겠다면 할 수 없다. 세금 내라. 뭐 이런 식이죠. 어쨌든 관세가 정당화되고 트럼프의 명분이 세집니다. 바로 이것이 감세 법안의 목적입니다. 기업을 복종시키는 수단인 거죠. 문자 그대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 속에 전부 가둬버리는 거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재계가 트럼프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해방의 날부터 지금까지 전부 계획된 정치 공작입니다. 이제 그냥 모든 반대 세력은 친중, 딥스테이트 이런 악의 세력으로 몰고 가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겠죠. 트럼프의 정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기업들을 이래나 저래나 끝장난다는 거.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왜 그렇게 반대했냐는 겁니다.
알다시피 트럼프의 적은 일론 머스크의 적입니다. 경쟁자는 둘째치고 민주당까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제 트럼프 덕분에 모든 경쟁자와 정적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트럼프 정책의 상징이 됩니다. 알다시피 미국 테슬라는 국내 생산 100%입니다. 게다가 반노조 정책까지 그냥 테슬라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애국 기업 그 자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다. 차라리 트럼프를 도와주고 빨리 계획을 달성시키는 게 더 이득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일론 머스크의 우선순위는 원칙입니다. 이건 실용과 원칙 사이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법안에 원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일론 머스크가 기술에 대한 거 특히 더 민감합니다. 일단 기술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역겨운 것들인데 이게 불공평한 거죠. 기업 감세 패키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대기업 퍼주기는 둘째치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개 대표적인 걸 보면 전액 즉시 상각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이게 자산 구매만 해도 공제를 받습니다. 이 말은 설비를 감세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겠죠. R&D 공제도 문제 많은데 이게 전액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이러면 가짜 R&D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순이자 비용 공제 확대. 이건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자가 전부 비용 처리됩니다. 대출 많은 기업한테 더 유리한 거죠. 줄여도 모자랄 판에 확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대기업 생존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레거시 제조업에 혜택이 많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형태의 좀비 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말은 나라 빚으로 대기업부터 살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제조업 고용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노동자가 많다고 제조업이 부활하는 건 아니죠. 사실상 보여주기식의 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알다시피 관세 취지가 기업의 체질 개선입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이전 정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관세 올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 결국 법안의 본질은 명분 설계입니다. 관세로 세수를 충당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포장입니다. 대중의 공감을 유도하는 장치에 불과한 거죠. 여기서 법안의 1차 목적은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관세를 추진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음이 없다는 거. 물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역 질서, 산업 정화, 어쨌든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인정한 부분이죠. 하지만 방법이 너무 파괴적인 겁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른다는 거. 결국 트럼프의 정책도 약자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고통은 약자에겐 괴멸적인 타격이 됩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 서비스업, 영세업자 이런 계층이 힘들겠죠.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심화되고 혁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 자, 트럼프의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뭘 어떻게 하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일단 실용입니다. 원칙을 하나하나 따질 때가 아닌 거죠. 대의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단 겁니다. 계속 말하겠지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알다시피 트럼프는 사방이 적입니다. 여기서 적은 특정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사법부, 월강, 무역, 누가 어디까지 관여한지 모른다는 거. 관세는 적의 실체를 밝히고 시스템을 고치는 핵심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관세 전쟁은 이미 완성된 전략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부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구조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대의를 위한 정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작정한 거죠. 이게 트럼프의 대의란 겁니다. 말한 거 보시면 법안 통과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 정치 승리가 나라를 구한다고 확신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미국은 전시 상황인 겁니다. 당장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결국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누가 맞고 틀렸나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과 원칙 사이의 갈등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애국심입니다. 여기서 애국심에 대한 대의가 다른 거죠. 일론 머스크의 대의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미국이 잘 돼야 문명 전체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거죠. 반면에 트럼프는 국익을 위한 대의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국가 생존이죠. 똑같은 대의지만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의 문제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짜고 친 건 없는 겁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정치의 일관성이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말을 듣는 건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 승리의 명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세 전략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추진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인가? 극단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용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둘 사이의 우정은 진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뭘 어떻게 하든 법안을 추진할 거라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법안을 뭐 어떻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닌 거죠. 관건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했냐는 거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반드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혼란이 빨리 올 거라 확신한 거죠. 7월부터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고 수많은 기업이 위기에 빠집니다. 제대로 준비한 기업이 아니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만 잘 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계속 말하겠지만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트럼프를 도와준 건 어떤 특혜를 바란 게 아니란 거죠. 알다시피 테슬라의 성공은 트럼프 덕분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자생력을 갖춘 건 트럼프와 아무 관련 없다는 거. 그런데 세간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줄을 잘 선 덕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싫은 겁니다. 테슬라의 모든 성과가 정치에 희석되는 게 싫은 겁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외부 요인에 취약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의 미래입니다. 뭐든지 정치가 최고라는 인식이 퍼지는 거죠. 이런 인식이 장기적으로 혁신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막고 싶었던 건 기술이 정치에 종속되는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테슬라가 애국 기업의 상징이 되고 트럼프 정권의 황태자가 됩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정치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거. 장기적으로 기술의 미래가 위험해집니다. 정치를 의식하면 사고가 고착되고 혁신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역할은 정책의 밖에서 새로운 대안,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는 테슬라를 의식한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트럼프에게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이미 변질되고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정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런 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염원의 마스터 플랜이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죠. 더 이상 테슬라의 스토리가 정치에 묻히면 안 된다는 거.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철저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정치가 아니라 혁신과 능력주의의 상징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권력의 프레임 밖에서 과감한 도전을 하고 성공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적은 중립성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공정성이 붕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늦기 전에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대의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후폭풍을 각오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후회한다. 이 말은 반드시 필요한 건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심했다는 건 말 그대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본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의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트럼프의 격분을 유도한 거죠. 이게 과정을 보시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의도를 몰랐던 거죠. 트럼프의 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있어주길 바란 거죠. 과정을 보시면 모욕과 위협에서 갑자기 화해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일론 머스크의 의도를 안 거죠. 참고로 트럼프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 일단 간접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트럼프답지 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화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절대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별명 두세 개 지어내고 최대한 굴욕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했죠. 알다시피 먼저 그만한 것도 트럼프입니다. 중간에 일론 머스크의 의도가 파악된 거죠. 여기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확실히 하죠. 전기차 특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를 정치에서 분리시킨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한 겁니다. 자, 뭔가 아쉬울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테슬라가 뭘 위해 싸웠는가? 테슬라의 진짜 적은 누구였는가? 트위터 인수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던 건 불공정한 관행입니다. 관료주의, 기득권의 견제, 언론 이런 게 진짜 적이죠. 만약에 세상이 공정했다면 이미 마스터 플랜은 달성되고 남았습니다. 자율주행 뿐이겠습니까? 벌써 화성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트럼프의 선물은 어떤 물리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드디어 일론 머스크는 간절히 원했던 걸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